네,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K원전인데요. 네. 언론에서는 팀 코리아라는 수식어를 붙였더라고요. 네. 흔히 팀 코리아 그러면 거의 국가대표급으로 뭔가를 이뤘다라는 것에 상당 부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프랑스의 현재 상황을 보면 뭐 누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하지만 착공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관련 종목들의 업앤다운을 보면 약간 뉴스에 팔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원전주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이러니까 국장 안 하지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법한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굉장히 컸고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던 섹터와 이제 관련 기업들이었는데 참 시초의 갭상승 이후에 지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팩트를 좀 구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이지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당연히 새로운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미리 하는 게 저는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그럼 끝나는 거냐? 절대 아니죠. 일단 체코를 비롯해서 체코가 좀 잘 풀리게 되면 당연히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의 신규 접근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만약 없으셨던 분들 오늘 시초 갭상승 뜨는 거 부러워서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너무 성급하게 지금 원전주들은 정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좋은 결과 성적표를 받아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탈리아가 이제는 원전 쪽에 대한 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 원전 쪽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전력이 많이 필요함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업들은 어디서 전력을 공급받을 것이냐? 다들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은 지금 원전주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과 테마가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에 종목별로의 이제는 히스토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잘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전 KPS라든지 이쪽에 대한 부분과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대장주 위주로 저는 길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확실히 키워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력난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이 가장 전력난이 심한데 네. 원래는 유럽이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감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탄소 제로에 묶이면서 그렇죠. 앞으로 원전의 청사진이 그려졌단 말이죠. 네. 그런 시기에 이번에 수주권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약간 의구심이 생긴 게 그렇다면 과거의 신재생하고는 뭐가 다른 거고 신재생은 그럼 버려지는 것인가? 네.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신재생은 버려질 수가 없고요. 같이 커져 나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신재생 안에 원전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재생 안에서 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뭐 원전이 지금 탑픽일 수밖에 없는데 태양광과 풍력까지 고려를 해봤었을 때 전기는 지금 2차 전지 전기차가 너무 지금 크게 규모의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조금 제외를 해놓고 보면 세 가지 에너지 모두 신재생 에너지라고 좀 불릴 수 있고 대신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트럼프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과 이제 트럼프의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바이든 쪽이 조금 더 우세했고 오히려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반감을 좀 가지고 있는 후보자이다 보니 저는 이 태양광과 풍력이 어떤 펀더멘탈이 흔들려서 지금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대내적 변수에 따라서 수급의 이제 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대신에 온도차와 시간차는 이렇게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가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지금 못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 대신에 이제 길게 봤었을 때는 원전, 태양광, 풍력 모두 지금 다 같이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더 좋다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다 같이 보시되 이 비중을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은 원전이 더 유리하니까 원전 60,
그리고 풍력 뭐 30, 태양광 10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절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태양광 왜 이렇게 박하게 주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태양광 대다수의 제품이 어디서 공급되죠? 중국 쪽에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좀 껄끄러운 상황 속에 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노이즈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지금은 태양광의 비중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자라기보다는 조금 줄이셨다가 저는 원전 쪽의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또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의 얘기를 조금 축약해 보면 원전도 신재생 안에 그렇죠. 카테고라이즈에 들어간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신재생 범주 안에서의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태양광은 어디서 오겠느냐?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좀 볼까요? 자, 중국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그러면 브랜드 떠오르는 게 또 트럼프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선되기 전이가 가장 맞아요. 권력이 섣퍼렸한 것처럼 우리 네. 주가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 엔비디아와 ASML의 급락 이거는 뭐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좋았는데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이던스에 대한 숫자보다도 이번에 굉장히 좋은 매출을 냈던 나라가 어디 때문이냐?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절반이 지금 중국 쪽에서 나타나는 ASML. 근데 이건 비단 ASML뿐만 아니라 다수의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이제 장비주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가 지금 당장 중국 쪽에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중국에다가 납품하지 말라고 하면 이걸 어디서 벌어들여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지금 많은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장비주들 혹은 빅테크 기업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조정이 나타난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대입을 했었을 때 삼성전자 대비 SK하이닉스의 조정의 폭이 조금 더 깊죠.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는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도 제법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차이가 이제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극명한 이미지가 좀 갈리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트럼프가 우세한데 장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또 감염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트럼프 쪽에 우세하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변동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저는 펀더멘탈상 실적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2분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인데 문제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공격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좀 기다릴 거냐 저는 전자보다는 투자의 성향을 가지고 지금 대선 레이스가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하락보다도 기간적인 어떤 여유를 좀 가지셨다가 추후에 다시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었을 때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피겨 사건 이후에 사실 바이든이 될 것이냐 트럼프가 될 것이냐 그것을 미리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 중에 선거 자금 모집액이 있었는데 확실히 트럼프 쪽에 좀 쏠리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반도체주의 조정을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일주일 정도 남았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뭐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쎄한 느낌은 뭐죠?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왜 상승을 했느냐? 엔비디아가 HBM이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AI 시대에 폭발적인 이제 수요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가 이제 같이 주가가 올라간 건데 어제 엔비디아 조정의 폭이 제법 컸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조정 그냥 당일 기준으로 보면 급락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3개월, 6개월, 1년 기준으로 보면 어제의 조정을 급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냥 변동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대내적 변수가 지금 굉장히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SK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 가격적으로 더 밀리게 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심리보다는 그래 이 가격이면 매수를 해야 돼라는 심리가 더 짙게 깔릴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반등세 혹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나서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SK 하이닉스를 갖지 못한 자들의 그쵸. 아프, 네. 포모가 있는데 자, 이 정도 가격이면 메리트가 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좀 보겠습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돈을 잘 벌었던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불투명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무엇보다도 대응이 좀 필요한데 네. 오늘 우리 증시의 상대적인 상황을 보면 반도체가 약간 조정을 받더니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돈이 되는 종목들로 수급이 좀 쏠리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대응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큰 섹터에서 보면 결국엔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쪽,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재집권을 하든 이 국방비, 방위산업 비용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대통령은 없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국방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방산주,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도 그렇게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수급 상황도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방산주,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약바이오는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들어오면서 가장 핫했던 쪽이 비만 당뇨였는데 이쪽에서 빠른 순환매가 엄청나게 지금 돌고 있죠. 실질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이 일단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그 이후에 라파스라든지 신신제약처럼 아직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술 개발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지금 생긴 상황이라 저는 비만 당뇨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쪽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SK 바이오팜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데, SK 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이제 판매를 함으로써 실적이 찍히는 상황, 또 보령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치료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 데이터를 보여주는 기업, 그리고 JW 중해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대한 기업들 모두의 공통점은 재무제표상 우리가 숫자를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관심을 갖되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트럼프에 너무 집중한 사이 금리가 9월 달부터 인하되고 있다. 시중금리는 벌써 인하에 포커스를 그렇죠. 맞췄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방산 말씀 주셨는데 참 네. 예전에 미소간의 냉전 시대에는 무기를 좀 줄이더니 이제 네. 신냉전이라 그래서 지금은 무기를 다시 한번 넓히는 이런 순간인 게 한국의 K방산이 어디 속해 있는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도 갑자기 꿈틀대고 있고 반도체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섹터를 봤는데 그동안에 좀 소외됐지만 그래도 주가 위치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중에 저는 방산에 대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인 인텔리안 테크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웬 인텔리안 테크? 이 기업 우주항공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우주항공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죠. 평면형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제 평면형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없고, 그리고 이제 이동 시에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군함에 이제 많이 탑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텔리안 테크가 오히려 방산에 대한 관심을 못 받았다가 앞으로 방산에 대한 관심을 받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좀 높지 않겠는가? 최근에 이제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5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에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 목적점이 있다면 어느 네. 정도 수준일까요? 일단은 현 구간에서 이평선들을 좀 돌파해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저는 1차적으로는 7만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포럼에서 기술력을 좀 선보였을 때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받았던 기업이니만큼 7만 원이라는 가격대 돌파하게 되면 저는 2차적으로는 7만 5천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오늘 트럼프부터 K 방산 또 제약바이오까지 두루 살폈던 그 무엇보다도 대응이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